아직도 소세지 야채볶음 그냥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집에는 양념 한 가지만 더 넣어주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들어볼 요리 소세지 야채볶음 준비해봤습니다. 일명 줄여서 쏘야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저를 만든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세지 야채볶음, 오래된 우리 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소세지 야채볶음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오늘은 새로운 비결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 가지 딱 넣었더니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맛있고 묘하면서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세지 야채볶음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해 드리려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소세지 야채볶음의 정석과 비룡의 비법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정확한 그램수와 정확한 재료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저는 요리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지만 제게는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특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요리를 꼭 한 번쯤은 만들어 드시게끔 하는 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소세지 야채볶음 별거 없는 거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소세지 야채볶음의 가장 중심이 되어주는 비엔나이죠. 자, 이 비엔나, 그럼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구매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비엔나를 구매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뒷면인데요, 가격 저렴한 비엔나는요 뒷면의 돼지고기 함량을 보시면은요, 닭고기 50%에 돼지고기 20%, 비계 조금 사용,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가격이 조금은 비싸지만 맛있는 소세지는요 돼지고기 함량이 85% 이상이다, 그리고 닭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해 주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에 자투리 채소, 양파, 당근 이런 거 항상 있으시죠? 그리고 마트에 가서 피망 하나만 딱 사오시면 오늘 소세지 야채볶음 바로 끝이에요. 자, 그리고 전에 비엔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비엔나는요 색깔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코치닐 색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색소가 먹으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삶아서 짧게 데쳐서 먹어야 한다, 이런 논란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작년에 모 정부 기관에서 비엔나 색소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떻게든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비엔나 안에는요 이 선도 유지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제거하고 비엔나 만 볶아주셔야 해요. 자, 양파 반 개는요 깍둑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도 4분의 1쪽만 썰어서 반으로 가른 후에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함께 볶아줄 건데요,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야 이 비엔나 볶았을 때 모양이 예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피망 뚜껑 열어주시고요, 자, 꼭지만 이렇게 똑 따주시면 이 뚜껑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씨는요 손으로 쉽게 제거해서 마찬가지로 깍둑썰기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피망은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얀색 심 같은 게 있는데 심만 제거하고 깍둑 모양으로 그대로 썰어서 먹기 좋게 이렇게 툭툭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이러면 소세지 야채볶음 야채 손질 끝.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평상시 소세지 야채볶음 할 때 어떤 거를 순서 있게 먼저 볶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볶습니다. 식용유를 대신에 올리브유 3큰술을 팬에 둘러주고요, 넣은 기름을 중불에 한번 예열시켜줘요. 대용량 소세지 야채볶음을 할 때는요 비엔나를 먼저 볶거든요, 하지만 정석 소량의 비엔나를 할 때는 당근을 먼저 볶아줘요. 당근이 다른 야채에 비해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넣고 볶아주는 겁니다. 당근을 먼저 넣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이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은요 식용유에 볶으면 먹었을 때 기름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올리브유에 당근, 양파, 소세지, 피망 볶고 먹어보면은요 굉장히 구수해요. 자, 당근 맛있게 볶아졌으면은요 양파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걸 넣어줄 텐데요, 이건 바로 소금 한 꼬집이에요. 자, 당근과 양파에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볶아내면은요 짭조름한 맛이 더해지면서 야채를 먹었을 때 다른 양념 이외에 다른 감칠맛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반쯤 익으면 준비한 비엔나 모두 넣어주시고요, 자, 이때 단단한 피망도 꼭 넣어주세요. 자, 비엔나 평상시에 피망 안 넣어 드신 분들, 혹시 그러신 분 있다면 피망 꼭 넣어 드셔보세요.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자, 비주얼 색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자, 이제는요 제가 어떠한 양념을 하나 넣어서 그 양념의 열을 받게 해서 진한 풍미가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이걸 넣어줄 거예요. 그건 바로 진간장 1큰술이에요.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때는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시는 거예요. 각종 채소에 소금으로 쳐서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간장을 살짝 그을리고 태워서 소세지와 또 채소의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소세지도 맛있게 볶아졌으면은요, 이제는 설탕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윤기도 더해주고요. 맛있게 볶아줄 수 있도록 기름을 한 번 더 발라줄 거고요. 이제는 정말 메인인 양념 소스가 들어갈 차례예요. 바로 물엿, 설탕, 토마토, 식용유 모든 역할을 해주는 만능 케찹을 넣어 약불에 한번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만 한번 볶아주신 후에 바로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영상의 비법, 비결을 제가 가져올게요. 올리고당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비법, 이거는 바로 참기름 반 큰술이에요. 정말 별거 없지만 넣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넣고 나서 드셔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테니까요. 불 끄고 해야 산패되지 않고 맛은 더해지겠지요. 제가 비엔나 수백 번 만들어보고 수백 번 먹어본 사람이지만 참기름 반 큰술 넣으니까요, 정말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세지 야채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리 초보이신 분들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 소세지 야채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중간중간에 소금치기, 간장 태우기, 그리고 끝에 참기름 넣기, 이 세 가지 꼭 해주시면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쉬운 요리 소세지 야채볶음입니다. 정말 맛있으니까요. 케찹이 맛을 낼 수 없는 참기름 부분을 0.5큰술, 반 큰술만 넣어서 맛을 확실히 살려줬어요. 이렇게 씹어보면은요, 아, 참기름 넣어서 되게 고소하다 이런 느낌 없어요. 그냥 참기름이 케찹과 그리고 오늘 만든 이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레시피에 그냥 맛이 더해져서 맛이 더 맛있어진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우리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의 또 향수를 일으키는 군대 맛김의 밥, 그리고 이 비엔나면 정말 끝이죠. 전역한 지 13년 됐는데 지금 먹어도 정말 그때 잊지 못하는 추억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비엔나 소세지 야채볶음, 정말 최고의 반찬이에요. 자, 오늘 만든 소세지 야채볶음 아주 자세하게 더보기란 댓글에다 적어 드릴 테니까요, 자녀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해주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맛있다고요. 자, 그럼 집에 냉장고, 자투리 채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집에 갈 때 비엔나 한 봉만 사서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고 계시죠? 그럼 또 놀러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